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부자의 그릇은 이러한 궁금증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나갑니다. 주인공은 사업에 실패하면서 3억 원의 빚을 지고 광장에 있는 의자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습니다. 100원이 모자라서 추운 겨울 따뜻한 음료도 수상한 노인의 도움으로 마시게 되죠. 그러면서 돈에 대한 가치관과 금리에 대한 충고를 듣습니다. 주인공은 이 노인과 만나면서 알 수 없는 매력과 불편함을 느끼면서 자리를 뜨지 못하게 됩니다. 이어서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1장 부자의 질문. 선택. 충동적이고 섣부른 판단은 아닌가? 내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인은 온화하게 미소를 띤 채 여유로운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다. 돈이란 건 참 신기한 물건이야. 사람들은 그것을 가진 순간에 선택해야 돼. 쓸까 말까. 쓴다면 언제 무엇에 쓸까?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충동적으로 써버리지.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쓰는 거야. 나는 노인의 말을 그저 듣고만 있었다. 어느새 스스로 조커라고 칭하는 그의 박력에 압도당한 것 같았다.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90%는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일어난다네. 전부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여기를 떠나기 싫었고 빨리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싶었어요. 나는 노인에게 할 수 있는 변명을 했다. 하지만 노인은 그런 나를 가르치듯 했다. 돈을 잘못 다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깨닫지 못해. 실수를 저질러 놓고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자네처럼 날씨나 기온 탓이라고 해버려.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몇 번이나 다시 저지르게 되지. 하긴 이 노인이 지금 내 처지와 심정을 어찌 알고 있을까? 하지만 전 정말 여유가 없었습니다. 영감님 말씀대로 근처 슈퍼에 가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졌거든요. 나는 내 나름대로 변명을 하고 싶었다. 만약 자네가 한 푼도 없었다면 밀크티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나? 포기하고 얼른 집에 가서 주전자에 물을 끓여 뜨거운 물이나 마시고 있겠지. 동전 몇 푼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네는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어.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무조건 쓰고 싶어지는 모양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듣자 하니 무례한 말이 나를 아프게 했다. 나는 분노를 담아 반론하려 했지만 노인은 거리낌 없이 이렇게 내뱉었다. 지금 자네는 1,000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네. 노인이 나를 계속 어린아이로 취급해오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비난하자 반박할 기력마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사람은 돈이 있으면 그걸 쓰고 싶어 한다고 했네만. 대형 가전제품이나 텔레비전, 새로 지은 주택이나 새 자동차, 그런 걸 파는 사람들도 살까 말까 망설이는 고객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지. 고객님, 지금이 바로 사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 말은 마법과도 같아. 망설이던 고객도 그 말을 들으면 지갑을 열게 되거든. 그야 전문 영업자는 지식도 많고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이 바로 사야 할 때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해. 왜냐하면 구매자는 그 상품이 갖고 싶어서 매장으로 나온 걸 테니까. 그럼 당연히 당사자에게는 그때가 사야 할 때가 되겠지. 하지만 사실 지금이 바로 사야 할 때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 고객이 상품을 원하므로 지금이 사야 할 때, 두 번째는
사회적 흐름이나 분위기로 볼 때 적절한 타이밍이므로 지금이 사야 할 때라는 뜻이지. 나는 잠자코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판매자가 말하는 구매할 때는 전자의 뜻이야. 지금 당신이 원하니 바로 지금이 사야 하는 때입니다 라고 부추기는 거지. 지금이 사회적 흐름상 사야 하는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일세. 그럼에도 우리는 늘 부자의 의미로 착각하여 스스로 시기상 매우 적절히 구매했다고 생각하지. 나는 노인의 말에 수긍했다. 내 과거를 돌이켜봐도 판매자의 지금이 바로 사야 할 때라는 말에 자기 자신을 납득시켜 지갑을 열었던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건을 고르는 일에 뛰어난 상품이라 선택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 뛰어난 게 기능인지 가격인지 그것들을 섞어서 생각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돈을 아끼려다 별로 좋지 않은 걸 샀던 경험이 있다 보니 집이나 자동차처럼 큰 물건일수록 기능을 우선시해서 선택하려고 들어.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들에는 대부분 그 가치 이상의 가격이 붙어 있어. 집이나 자동차를 예로 들어 그것들 모두 2년쯤 지났다고 생각해보게. 그러면 중고나 구형이 되어서 2년 전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지금 돈을 더 지불하는 쪽을 택하지. 돈을 더 내므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안도감을 사는 거야. 정말로 물건의 장단점을 보고 고르는 게 아니란 말일세. 노인의 말에 나는 마법처럼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었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도 물건을 살 때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저는 저렴한 제품을 샀을 때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 비싼 제품일수록 기능을 우선시해서 사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가격이 비싸니까 기능이 보장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소비하였던 적이 많았습니다. 섣부르게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면서 잘 샀다고 자기 위안을 한 적이 생각나네요. 다음 영상도 계속 이어서 할 테니 꾸준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거예요.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